이번 주 증시는 긍정적인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일단은 상승해서 마무리가 좀 됐죠. 기술주들의 반등이 좀 있었고요. 또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일단락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9월 달에는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면 하반기에 금리 인상 없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금리 인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기업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또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는 변동성이 더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것을 두고서 말들이 많습니다. 반등이 시작되는 것이다. 네. 총 공격하라. 네. 개인들의 집결이 또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발악이다. 네. 죽기 전에 하는, 데드캣 바운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튀어오르는 것일 뿐이다. 기술적 반등일 뿐인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제는 건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2차전지 쪽은 일단은 논리적으로 풀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K-뷰티가 중국 늪에 빠져있다. 근데 이제 슬슬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중국 쪽이 아닌 비중국, 즉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어떤 실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진작부터 이렇게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 같은 중국에서도 공장 다 빼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네, 이쪽 중국 쪽과의 어떤 이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이긴 한데 그냥 8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열대야 지금 나와가지고 밤에 잠 못 주무시고 얼굴 띵띵 부어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네, 시원한 거 드시면서 조금 시원하게 건강하게 여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조금 시원하게 올라주면 좋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기대감은 좀 있어요. 이번 주는 파월 의장이 일단 FOMC를 마치고 나서 경기 침체는 더 이상 예상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없는 그런 과정이라면 경기가 상승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금리도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경기가 좋아지는데 금리가 유지가 된다거나 내려간다라고 한다라면 네,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고용 손실 없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일단 연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시 이제 약간 비두기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수치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죠. 요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4.1% 올랐습니다. 2021년 9월 이후로 최저 수준, 즉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소비는 또 증가세를 보여줬죠. 개인 소비 지출은요 0.5% 정도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자, 소비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가장 간단한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이번 주에는 실업률 이런 것도 나오게 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미국의 이런 경제 상황들이 물가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소비는 늘어난다. 기업의 실적이 같이 증가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가는 거죠. 물가가 떨어졌지만 사실 상품 가격이 인상한 것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대신에 어떤 부분이 나타나요? 원재료 가격의 인하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마진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 실적 보시면 이제 3분기 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려고 할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기업들 그쪽에 많이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업들 실적 얘기 또 나오는데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 255개 중 81%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고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81%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기업의 전망치, 실적 전망치를 좀 낮춰놓은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이거 노리고 들어간 거예요. 기업 실적 전망치를 낮춰놨어. 근데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목표치를
더 높게 잡아놓고 나서 실적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어닝 쇼크예요. 그러면서 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예 목표치를 낮춰놓고서 기업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자라는 식의 의도가 지금 시장에 깔려 있었다는 얘기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일단 소비가 증가하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또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부합되는 모습이라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올라오고 있고 미국 나스닥 지수가 주말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조금 아쉬운 게 지난 주말에 그 목요일 날이죠. 다우 지수가 한 번 더 올라서 끝났으면 어땠을까? 0.1%라도 올라서 끝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최장의 상승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 정도 상승 분위기를 계속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앞으로 큰 장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이제 지표들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표 이런 것들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될 거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긴축에 대한 마무리 국면, 그다음에 기업의 실적이 커지고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 판단되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 출발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죠. 8월 달에는 이 월가 역사상 전통적으로 8월 달 수익률이 가장 낮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주식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8월뿐만 아니라 7월도 그렇고 2월도 그렇고 3월도 그렇고 다 조심해야 돼요. 모든 날을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언제 쉬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너무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8월엔 주식을 팔아야 하나요? 그런 것들은 별들에게 물어봐. 그거는 나중에 상황 보고 그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 오늘 나오는 포인트 보면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코스피 예상 밴드가 2530에서 2670 딱 중간에 어중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쪽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 포인트면 나쁘지 않죠? 2530포인트를 저점 잡았다. 여기 이 부분은 이제 2차전지의 어떤 변동성 때문일 걸 생각합니다.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2차전지를 중심으로 수급 쏠림이 지속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이것이 완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균형을 찾아가게 되고 수급 정상화 과정에서 변동성은 좀 높아질 수 있다. 왜냐면 2차전지가 지금 시청에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가 변동성을 보이고 밀리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시장이 또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용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계좌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다만 어느 한쪽으로 수급이 쏠려가서 다른 것들을 왕따를 시켜버린다라면 시장이 올라가도 계좌는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타나는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제일 중요하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배신자가 출현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신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조금 이따가 2차전지 얘기 해드리겠습니다만 그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게 2차전지 현재 추세로서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고점 대비 많이 변동성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예단하기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대기업 실적 발표 이후에 소프트웨어, 금융, 소비재, 중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게 될 텐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일단 주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중소형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들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포지션들은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출발은 일단은 긍정적이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우리한테 문제시될 만한 그런 어떤 경제지표나 이런 이벤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요소는 없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 나타나는 변동성 이것만 조금 잘 해결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바로 2차전지 쪽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반등을 한 에코프로와 포스코 대반전이냐 아니면 최후의 바람기냐 기사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자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153만 9천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가지고요 갑자기 떨어지면서 93만원까지 미끄러져 내려갔고요. 한 주간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마이너스 39.25%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에 조금 더 올랐죠. 그래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8%로 마무리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떨어진 것을 다 만회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란이 많아요. 만약에 10% 떨어졌는데 다음날 20% 올랐다. 그러면 어씨 뭐야 저 떨어진 거 별거 아니었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20% 떨어지고 10%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 뭐지 이 반등은 기술적 반등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58만 4천원까지 기록했다가 사상 최고가 나왔었는데 뚝 떨어져가지고요. 네, 36만원까지 추락했었다가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고점 대비 저점 변동폭은 마이너스 38%,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많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무래도 이쪽에서 던지는 물량도 많이 있고요. 밑에 내려오니까 받는 물량도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변동성이 커질 때는 변곡점이 같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변곡점이 커지면 변곡점이 나온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다가 종목이 변동성을 보이면 주가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떨어지고 있다가 변동성이 커지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 지금으로서는 네, 상승할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 이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두 가지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많이 떨어진 부분에서 올라온 부분이 많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잘 올라가다가 변동성을 보였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라서 약간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뭐 상승 추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어요. 아직 우상향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팔아야 되겠다 꼭 이런 식의 느낌은 아니지만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만큼은 좀 말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그룹주, 금양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4% 정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59만원에 매도를 다 쳤는데 뭐 요거는 이제 지금 반등하면서 61만 9천원까지 올라갔어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많겠죠. 즉 추가적으로 막 급등하면서 올라갈 확률보다는 횡보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한 차익 실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추세를 보면서 좀 길게 가져가시겠다. 저는 지금 50만원 정도 또는 그 아래쪽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재매수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가격이 올지 모르죠. 올지 모르는데 상승 추세의 하단부가 그 정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들 한번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3%, 금양 같은 경우는 네, 고점 대비 마이너스 45%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막판에 반등을 좀 했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30% 정도 떨어진 수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아주 뭐 지금 19만원까지 올라갔죠. 19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변화가 이제 10만원까지 떨어졌던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변동성은 굉장히 큰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변동성을 사실 견딜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 사가지고 고점에 사가지고 좋았어 한번 가볼까 그러고 나서 잠깐 물 마시고 왔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30% 40% 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시총 상위 종목에서 나오면 안 되죠. 이런 변동들은 중소형주 조그만 거나 뭐 코인 뭐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투기적인 어떤 형태를 변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심리적인 어떤 변화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들어가는 것은 네 그다지 권장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수익이 많이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팔아먹을까 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 반등이 더 나오기를 기다려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변화가 또 생겨서 더 밑으로 끌고 내려간다고 한다면 주의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지만 내려가지 않고 유지가 잘 될 수 있다 또는 좀 올라간다 그러면은 매도보다는 홀딩이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지금은 상황을 보면서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죠.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대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자, 일단은 대반격이냐 아니면은 바락이냐 뭐 이거 가지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반등일지 바락일지는 가봐야 알겠죠. 네, 개인들이 얼만큼 주말 동안에 뭉침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얼만큼 또 이제 결심을 또 내릴 것이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현명한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2차전지는 LS 네트워크스 일렉트릭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포스코 홀딩스하고 LS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포스코는 매도를 쳤고요. LS 일렉트릭은 지금 한 100% 좀 나왔죠. 네, 그 정도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데 좀 그냥 그건 더 지켜보려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저는 참고로 2차전지 종목은 없습니다. 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중국 늪에 빠진 K뷰티. 네.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지금 흑자 전환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좀 나와줬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 중국 쪽에서의 실적이 많이 감소하면서 부담감 많이 느꼈죠. 화장품 관련주들이 못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중국 쪽이에요. 근데 이 중국 쪽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것들이 아모레 그룹하고요.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이쪽이잖아요. 얘네들이 중국 쪽에 비율이 좀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된 거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중국에서 좀 탈출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2분기를 좀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3분기 되면은 이제 뭐 관광객이 좀 늘어난다든지 뭐 매출이 좀 늘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걔네들은 뭐 안 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전체적인 상황, 리오프닝의 어떤 움직임이고 보면은 걔네들이라도 들어와 주는 게 나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지금 뭐 제주도라든지 이런 쪽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이 좀 좋습니다. 부디 바가지 좀 씌우지 않고 네, 정상적인 좋은 인상을 남겨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뭐 그런 모습들인데 중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출이 좀 감소해서 부담을 좀 느꼈는데 최근에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비중국 시장에서 가파른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외 시장 쪽으로의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본다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K뷰티의 몸값이 한류와 맞물려서 부쩍 높아졌다. 요즘에 엔터주들 잘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K-팝, 네, K-뮤직 이런 건데 여기에 같이 뭉쳐가지고 K-드라마 뭐 이런 것들 어쩌면 한국 애들은 저렇게 예뻐요? 어쩌면 한국 애들은 저렇게 잘생겼어요? 자, 이 화장품을 발라서 그렇습니다. 왠지 이거 동네 약장수 같죠? 자, 이 약 한번 먹어봐. 아침에 오강이 깨져.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환상으로 많이들 산다는 얘기죠. 네, 이게 원판 불변의 법칙을 애들이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데 부쩍 그 높아진 일본 시장 이쪽도 30%대 성장을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 K뷰티에 대한 몸값을 계속 키워주고 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계속 하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해외 그 비중국 이외의 어떤 해외 국가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때 60%를 웃돌던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51.5% 떨어졌고요. 지금은 42%까지 급락했다. 좋은 현상입니다. 중국에서 점점 줄여나가야 돼요. 중국은 지금 보시면 옛날만 하더라도 뭐 한국 화장품 없이 못 사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자기네 거 사자 막 해가지고 자기네 거 화장품 바르고 네 그러고 있잖아요. 뭐 많이 바르라고 하고 우리는 다른 쪽에서 팔아먹으세요. 다른 쪽도 지금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팔아먹기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을 줄여야 돼요. 왜냐면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그런 것들 인질로 삼고서 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많은 쪽에서 올인되어 있는 쪽에서 그렇게 흔들림이 크게 나타나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도요. 비중 많은 종목이 올라가면 좋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계좌가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네,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누가 더 먼저 발을 빼느냐 거기에서 핵심이 나타날 것 같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을 먼저 좀 찾아보시고요. 화장품주들은 아직까지는 대형주를 사는 것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한동안은 이제 비중국 쪽이 더 잘 나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분기 이후 상황에서 실적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판단 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착륙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안정화 찾고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고 뭐 괜찮잖아요. 그냥 유지가 잘 될 것 같다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2차전지의 어떤 변동성만 아니면 좀 천천히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판단되고,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좀 보면 좀 부정적이긴 해요. 많이 떨어지고 조금 올랐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높은 상태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던 상태에서 변동성을 보였다는 거, 이 두 가지 부분을 보면 약간 변곡점에 임박한 것이 아닌가, 약간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갖고 있는 분들이 팔아먹을 이유는 없고요. 네, 현재 시점에서 추세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늪에 빠진 K뷰티, 중국 쪽에서 매출 안 나오니까,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비중국, 즉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는 좋은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을 더 빠르게 축소하는 그 기업이 이제 반등이 더 빠르게 올라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은 중국에서 이제 지금은 아직 만들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뭔가 좀 더 많은 걸 개방시켜서 좀 오픈마인드가 돼야지만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현재로서는 중국 쪽에 너무 집중하는 기업들은 조금 배제하시고요. 특히 대형주죠. 네, 그다음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지금 다른 쪽으로 많이 그 눈길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쪽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책 한 코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타코믹스를 읽어드릴게요. 178페이지입니다. 책 있는 분들은 한 번씩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잘생긴, 네, 사진이 또 보이죠? 네, 영남 알프스 등산할 때 이야기인데요.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꾸준히 수익을 낸 사람들에게 수익의 비결 한번 물어봐라. 그럼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좋은 주식을 꾸준히 사서 모았죠? 네. 좋은 주식을 꾸준히 사서 모았죠?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냥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답. 그러니까 이런 거, 아무리 높은 산도 한 발 한 발 꾸준히 올라가면 곧 정상에 도착하는 것처럼 좋은 주식에 대한 수익률, 지금 당장은 뭐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씩 잘 모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높은 고지의 수익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네,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무료 방송. 네. 미안해요. 오늘 내가 약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약을 빠른 것 같아. 네. 아무튼 아침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9시에 우리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 만나서 얘기합시다. 아시겠죠? 예, 이거 시황으로 말고 만나서 얘기해. 네. 일단 아침 9시에 출발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좀 일찍 올려드렸으니까요.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출근길에 또 잘 들어주시고 이따가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